네,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커브 설정을 마쳤습니다. 자, 컨트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. 이 친구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이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해보면 지금 이 팔 같은 경우에 팔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8프레임에서 동시에 시작이 되죠. 동시에 시작이 돼서 네, 동시에 쭉 진행되다가 사실 여기가 거의 이제 동시에 멈추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혹은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감각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. 애니메이션은 사실 철저하게 그 이론이 존재하고 그 이론에 맞춘 용어들이 존재하면서 하고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. 뭐 키포즈라든지 블러킹이라든지 뭐 무빙 홀드 오프셋 등등이죠. 이런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독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약간의 무빙 홀드가 진행되는 공간이고요. 그래서 다시 무빙 홀드란 건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쿠션 효과죠. 다시 돌아오는. 그래서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모든 액션이 여기서 정지 시작해서 동시에 멈추는 설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자,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이쁘게 수정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부 컨트롤이 되겠죠. 이 컨트롤러들이 사실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이 조금 일찍 시작하거나 혹은 좀 늦게 시작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키프레임을 가운데 마우스로 옮겨서 여기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S를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진행되다가 네 요건 지금 좀 늦게 시작되죠. 그 다음에 요건 좀 일찍 시작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자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 플레이백 스피드가 네 리얼타임으로 되어 있어야죠.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진행됩니다. 자, 요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고요. 또 마무리 동작에서도 사실 여기가 이제 동작이 같이 끝나는 동작인데 얘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 친구를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있게 가운데 마우스로 이동을 해서 S를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. 그러면 또 애니메이션은 네, 이렇게 좀 다르게 반응을 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아주 이 미묘한 컨트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묘한 컨트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두 프레임 뒤에 애니메이션이 움직인다든지 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간의 순으로 어, 이 다르게 각각의 신체 구조가 다르게 작동되는 옵셋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각각의 이 프레임에 각각의 키 프레임 있는 곳에만 떡뚝 찍어 줘야 되죠. 사실 중간에 이렇게 찍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. 중간에 여기에 이가 한 두 프레임 늦게 시작하거나 혹은 두 프레임 일찍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중간에 키 프레임이 들어가게 되겠죠. 예, 사실 지금 관점에서 이 정도까지 애니메이션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,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 키프레임이 더 추가되거나 그러니까 모든 곳에 키프레임이 딱딱 찍히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수정을 할 때 이런 키프레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자, 한번 진행을 해보죠. 지금 이 특히나 이 어깨나 이 관절, 특히나 이 다 팔 쪽에서 자연스럽게 이 애니메이션이 이 진행되기 위해선 추가적인 키프레임을 여기다 이렇게 자, 키프레임을 하나, 둘, 뭐 두 프레임이나 세 프레임 좋아요. 한 세 프레임까지 해볼까요? 자, 왼쪽 마우스로 하나, 둘, 셋. 이제 왼쪽 마우스로 팔을 찍어서 죄송합니다. 8프레임 찍어서 가운데 마우스로 이게 아니라 여기가 좀 늦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, 둘, 셋 해서 이 부분에 S를 찍어 주시면 그러면
자, 여기서는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죠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겠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조금씩 밀어야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.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알아서 잘 작동될 수 있게 하기도 쉽지 않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서 잘 작동된다는 의미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부 잡아서 쉬프트 가운데, 저는 가운데 마우스를 잘 사용을 합니다. 왜냐하면 리프레시가 안 되기 때문이죠. 자, 왼쪽 마우스로 하나, 두 프레임 혹은 두 프레임만 이동시켜 보죠.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좀 이제 늦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겠죠.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훨씬 더 시간차가 잘 느껴지고요.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기존에 기획된 애니메이션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약간 늘려주시는 게 더 그러면 끝까지 여기는 한 프레임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37에서 끝났는데 여기 한 프레임이 더 들어가겠죠.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네요.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요. 네, 시간차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 수가 있죠. 물론 지금 이 뒤에서는 이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딱 멈춰버리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이 친구도 조금 느리게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하나, 둘, 뭐 요거는 한 3프레임 정도 좀 늦게 진행되게 해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요. 훨씬 더 애니메이션의 풍부함이 느껴집니다. 반대로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시작하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머리 먼저 이렇게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겠습니다. 저는 지금 그 반대, 그러니까 좀 늦게 머리가 회전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머리가 회전될 때 여기가 약간 좀 느려 보이는 느낌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키프레임을 조정을 좀 해야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 자, 컨트롤러를 전부 선택해 보죠. 그러면 키프레임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집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네. 뭐 이거는 이 단계에서 뭐 지금 스텝 탄젠트를 다시 돌릴 이유도 없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스쿼시 스트레치라든지 그다음에 얼굴 표정만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. 자, 좀 언두를 좀 해보죠.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응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. 언두에서. 자,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키프레임을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은 구분이 쉬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키에 이 키를 이 브레이크다운 키로 교체를 해주시면 전부 다 G 눌러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키로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하나 두 프레임 정도 누르고 컨트롤 전부 선택해 보면 요 부분들이 보이겠죠. 물론 겹쳐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아하 여기가 지금 브레이크다운 키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 프레임 미른 키라고 알 수 있겠죠. 사실 이건 브레이크다운은 아니죠.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다운 키는 여전히 이 다른 키에 의해서 또 반응하기 때문에 또 좀 귀찮긴 합니다. 자, 그러한 이유로 자, 요건 좀 언두를 좀 해주겠습니다. 컬러는 좀 바꿔주고요. 언두해서 자, 컬러는 좀 바꿔주고요. 자, 그러한 이유로 이 키의 색을 조금만 바꿔주면 얘기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키색을 지정을 해야 될 텐데요.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윈도우의 세팅스 앤 프레퍼런스의 컬러 세팅에 가시면 이렇게 컬러가 있고요. 제너럴에 이 타임 슬라이더에 이 틱 스페셜 요 컬러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색깔로도 지정할 수 있겠지만요. 지금 현재로서 이 노란색으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 그 부분의 색깔만 좀 바뀌어서 보기가 좀 분명하겠죠. 그래서 좀 확인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색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? 사실 마야에는 아직 그런 이
유저 인터페이스, 그래픽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. 버튼이라든지 명령이 따로 없습니다. 메일 스크립트에 입력해서 넣어야 되는데요. 이렇게 하기 위해선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그래프 에디터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, 그러니까 지금 8부터 지금 다 선택이 돼 있고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부터 한 28까지 여기까지 이 친구를 두 프레임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. 자,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걸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도 관계는 없습니다. 움직여도 관계는 없는데 이 커스텀 채널들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. 이렇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도 키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타임 슬라이더에서 옮기시는 것도 좋지만 이 그래프 에디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기셔야지 이 여기에 남아있는 키프레임들을 확인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자, 다시 다 확인이 됐고요. 여기서부터 자, 쭉 잡아서 여기까지 하나, 둘, 네,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있던 건 남아 있죠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옮기시면 여전히 여기 지금 사실 이건 애니메이션에 거의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. 영향은 전혀 주지 않는데 네, 여기에 표시가 돼서 매우 귀찮습니다. 자, 지금은 표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칼라 키를 바꿨을 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다시 잡아서 하나, 둘 옮기고요. 자, 옮겼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조금 달라졌겠죠. 예, 조금 느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멜 스크립트 창에 그리고 이제 선택이 돼 있으셔야 돼요.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셔야지 진행이 되고요. 파이썬이 아니라 클릭해서 항상 멜로 확인을 해주시고요. 이 작업을 할 때는 자, 키프레임 바 TDS on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. 자, 요거는 이 셰프에, 그러니까 선반에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가운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, 요거는 지금 멜이죠. 멜로 하고 오른쪽 마우스 에디트 해서 네, 셰프에 키 칼라라고 이름을 짓죠. 자, 세이브 셰프 해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이 친구들을 지금 이 그래프 에디터에서 꼭 그래프 에디터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, 키를 한번 눌러보죠. 자,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지정했던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. 그렇게 되면 전체 컨트롤러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친구들을 내가 따로 움직였구나라고 네, 좀 확인할 수 있겠죠. 물론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. 이 친구도 이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. 이 친구도 그래프 에디터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, 둘, 세 프레임, 얘는 이제 세 프레임을 옮겼었죠. 세 프레임을 옮긴 상태로 다시 지금 선택이 돼 있으니까요. 네, 칼라 온 시키시면 이렇게 되죠. 물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보이겠죠.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물론 이 빨간색과 이 친구들이 또 겹치는 일도 있겠죠.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요. 당연히 얼굴 표정도 최종적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, 정확하게는 얼굴의 타이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기겠네요. 자,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오프셋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지 네, 계속 진행을 좀 해보죠. 자, 다른 이 애니메이션 진행된 것도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애니메이션 파일도 열렸는데요. 자, 이 친구, 지금, 이 친구도 똑같이 요 컨트롤러들을 조금 조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, 여기는 이제 손가락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해보죠. 자, 지금 지오메트리가 레퍼런스 잡혀 있어야 되는데, 네, 이렇게, 요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이 친구들을,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. 여기까지 하는데 자, 오히려 두 프레임 정도 앞으로 당겨 보면 자,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요. 네, 재밌네요. 근데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당기긴 하더라도 한 프레임 정도만 당겨도 워낙 중간중간에 빠른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네, 티가 많이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손을 쥐고 있는 동작도
물론 이제 손의 동작은 약간 좀 더 차이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선 이 손가락만 아, 네, 손가락만 따로 또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한 프레임 정도 더 일찍 시작하게. 네, 뭐 이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고요. 이 친구들도 여전히 네, 자, 요 컨트롤러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물론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이 친구들 자체 그러니까 요 친구들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, 티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. 지금 제가 뭘 잘못 움직였네요. 뭘 두 번을 네, 이 친구들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요. 네, 전부 다 선택해서 또 지금 아직도 예, 제가 여기까지 했어야 되네요. 여기까지 우선 색을 좀 바꿔놓고 진행을 좀 해주죠. 자, 이 친구들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윈도우 이거 이제 애니메이션 워크스페이스를 이용을 좀 해보죠. 애니메이션 워크스페이스. 자, 이 친구는 지금 이 타임 네,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을 해야죠. 자,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해서 자, 여기 부분까지 하나 두 프레임 정도 한 프레임만 이동시키죠. 한 프레임 이동시키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, 스크립을 로딩을 해주죠.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하겠습니다. 뭐 손가락은 생략하고 하도록 하죠. 자, 뭐 머리도 마찬가지예요. 머리도 필요에 따라선 사실 이미 이 팔로우스루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머리는 이미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늦게 쫓아오도록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면 네, 이렇게 이 부분들이 옵셋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다른 애니메이션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. 자, 로딩이 됐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네, 이쪽 팔,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팔의 액션이 팔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죠. 그래서 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이건 예제에 불과하죠.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더 다른 형태의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자, 이 친구들 전부 선택해서 하나, 둘, 이거는 이제 이 친구를 세 프레임이나 움직였네요. 약간씩 움직이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분만 따로 조정을 해도 좋겠죠.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미는 현상은 예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. 좋습니다. 그다음에 머리도 같은 의미에서 한 두 프레임 정도 쭉 뒤로 밀어보죠. 이렇게 되면 그래프 에디터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. 그래프의 느낌이,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의 느낌이 바뀔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유의해서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좋습니다. 아주 좋네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금 여기까지 지금 수정을 했는데요. 여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자, 스크립으로 좀 로딩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선택했던 친구들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. 이 친구들도 선택해서 스크립을 로딩을 좀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 네,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겹쳐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예, 풍부한 움직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. 관객들한테 지루할 여지를 주지 않고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네, 테크닉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